안녕하세요. 사내어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레이어와 콘텍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 UI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할 건데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Remove Background 노드입니다. Remove Background RMBG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컴피 UI RMBG가 있고요. 저는 나이트리 버전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시고 이 RMBG 커스텀 노드와 XISER 노드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치를 할 건데요. 우선 RMBG 커스텀 노드는 여기 매니저에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실 거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면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의 컴피 UI의 커스텀 노드즈에 RMBG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requirements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requirements에 작성되어 있는 파이썬 패키지들이 특정 버전보다 버전이 높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돌 없이 설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cmd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 커스텀 노드 경로의 커맨드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pip install -r에 requirements txt 라고 입력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갔고요. 이렇게 설치가 끝나셨다면 이 RMBG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이 RMBG 같은 경우 Remove Background 노드인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칠하고 그 해당 마스크 부분만 콘텍스트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배경 제거 노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용할 거는요, 이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은 매뉴얼리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곳 설명에는 이 모델들이 그 RMBG 커스텀 노드가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간혹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이 링크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경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컴피 UI의 모델스의 RMBG 폴더 안에 이렇게 RMBG 2.0으로 되어 있고요. 컴피 UI 폴더의 모델스 폴더에 RMBG 폴더 안에 이렇게 RMBG 2.0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RMBG 2.0을 사용할 건데요. 만약에 이 다른 노드들도 필요가 하시다면은 우선 해당 노드를 실행을 해서 이 해당 경로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다운로드 되지 않으면은 이 링크에서 모델을 다운받아서 여기에 설명된 위치에 모델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RMBG 2.0 모델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 링크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허깅 페이스 사이트가 들어와지게 되고 여기 파일스 앤 버전스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그대로 RMBG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커스텀 노드인 XISR 노드입니다. 이거는 이 각각의 객체들을 레이어 단위로 쪼개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아마 이런 레이어를 다루는 노드들이 더 좋은 노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커스텀 노드를 사용을 해보고 만약에 이 레이어의 수까지 변경을 할 수 있는 노드를 알고 계신다면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XISR 같은 경우는 이 컴피 UI 보안 등급을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 방법을 매니저에서 하지 않고 여기에 코드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URL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cpd URL to 클립보드를 눌러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노드 폴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피 UI의 커스텀 노드즈 폴더 안에서 다시 한번 cmd라고 입력을 해서 커맨드 창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git 클론 띄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방금 복사한 이 깃 주소를 입력을 하신 후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이 경로에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재설치가 필요하시면은 이 폴더를 통째로 지우신 후에 다시 한번 이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requirements가 있는데요. 이 requirements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텀 노드 경로에 들어오셔서 cmd라고 입력을 하셔서 다시 한번 커맨드 창을 이 커스텀 노드 경로 안에서 열어주시고요. 이 위치에서 아까 사용했던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pip install
-R의 requirement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실 때 간혹 UUID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이 UUID 같은 경우는 에러가 발생해도 이번 영상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나머지 노드들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드디어 컴퓨UI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 새로 설치를 하셨다면 컴퓨UI를 리스타트를 통해서 재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럼 로드를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을 가져올 건데요. 이 로드 체크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눈차크 플럭스 DIT 로더를 통해서 플럭스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nt4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50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int4 사용도 가능한데 이 int4가 아닌 fp4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빠른 생성이 가능하니까요. 50 시리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FP4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차크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모델 같은 경우는 컴퓨UI의 모델스 폴더 안에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 눈차크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듀얼 클립 로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GF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기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클립 L의 P5XXL FP 스케일드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참조하실 분들은 이렇게 참조하시라고 조금 키워놨고요. 플럭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플럭스를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로드 VAE로 AE 세이프 텐서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과 클립 VAE를 가져왔고요. 만약에 눈차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로드 디퓨전 모델에서 그냥 일반 플럭스 모델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Use Everywhere 커스텀 노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Anything Everywhere로 이 각각의 모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클립, VA를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 Anything Everywhere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클립은 클립에, 모델은 모델에, VA는 VA에 자동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선이 조금 복잡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이 부분은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델 로드라고 하도록 하고요. 모델 가져온 부분 이외에 오늘 사용할 리무브 백그라운드부터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우선 로드 이미지 노드를 하나 가져오고요. 이런 소파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배경을 제거하고 소파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RMBG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리무브 백그라운드 노드들이 쭉 나올 거고요. 여기에 가장 위에 있는 리무브 백그라운드 커스텀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RMBG 2.0이죠. 아까 다운받았던 그 RMBG 2.0을 사용을 할 거고요. 우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프리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로 이 노드까지만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보통 이 이미지의 가운데 있는 물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파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고요. 이 소파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으면은 images라는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XISR 노드지고요. 오늘 설치한 커스텀 노드죠.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이미지 모음이 있고 이미지를 하나씩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1을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레이어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치를 누르신 다음에 리오더 이미지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드가 있고요. 그럼 이 노드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미지 하나의 레이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토글 버튼으로 온오프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온오프는 되지 않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캔버스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ISR 커스텀 노드인데 XISR 캔버스가 있습니다. 우선 사이즈는 기본으로 1024에 1024인데요. 원하시는 사이즈를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방금 배경을 제거했던 이 소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성할 1024는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 안에 생성이 될 거고요. 소파를 임의로
한 군데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소파를 배치를 했고요. 그럼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콘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콘텍스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우선 이 이미지 사이즈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급적 컴퓨터의 코어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이미지 사이즈 중에서 컴퓨터의 코어 노드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KJ 노드스나 다른 커스텀 노드를 사용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 노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사이즈만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플럭스 콘텍스트 이미지 스케일 이 노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텍스트에서 생성하기 편한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노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온 이미지를 레이턴트 이미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A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그럼 이제 K샘플러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어떻게 생성되는지 프리뷰 노드 하나를 작게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요. 이런 영역 위에 덩그라니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볼 건데요. 이 이미지를 참조하기 위해서 레퍼런셜 레이턴트 컴퓨터의 코어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가져와야겠죠. 많이 사용하던 플리텍스트 인코더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녹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생성된 컨디셔닝을 플럭스 가이던스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 값은 한 2.5 정도 잡아볼 거고요. 이제 드디어 K샘플러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이미 연결되어 있고 파지티브에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제로 아웃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이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가 들어갈 거고요. 저는 영어 포기자이기 때문에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여기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노드를 초록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넣어줄 거고 텍스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기 위해서 show any 노드로 어떤 프롬프트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웃풋을 연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거티브, 파지티브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고요. 영어로 생성할 거고 언어는 자동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레이턴트 이미지만 연결을 해주면 될 건데 여기서 레이턴트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기 때문에 CFG는 1로 설정하고요. 스텝은 한 25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A 디코드를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프리뷰로 최종 이미지를 볼 건데요. 비교를 위해서 이미지 컴페어러 노드 RG3 커스텀 노드의 이미지 컴페어러 노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첫 번째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를 두 번째 이미지로 연결을 했습니다. 프리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이 이미지 컴페어러 노드를 통해서 최종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드 준비는 완료가 됐고 프롬프트 하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그냥 소파의 질감이나 색감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거실 배경을 추가한다. 이렇게만 입력을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트 이미지는 벌써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프롬프트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소파의 텍스처와 컬러는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생성이 되고 있긴 한데 뭔가 이상하네요. 설정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샘플 CFG 값은 정상이고 여기에 플럭스 기본 모델을 사용했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콘텍스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플럭스 데브 버전을 선택을 했네요. 콘텍스트 모델로 다시 한번 바꾸고요. 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델을 가져오고 생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파를 거실에 잘 배치를 하고 있네요.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주어졌는데 소파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소파 텍스처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위치를 놨는데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개의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소파와 차이를 둘 수 있는 어떠한 물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 노드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액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어떻게 생성되나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자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은 불필요한 전등갓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등갓을 제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제가 필요 없는 이 전등갓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마스크 프리뷰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등갓에도 마스크가 씌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마스크를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이미지의 오프닝 마스크 에디터에서 이 전등을 색칠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전등을 대충 색칠을 했고요.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졌고요. 그럼 이 마스크에서 이 마스크 부분을 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마스크 서브스트럭트라는 커스텀 노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와스노드 스윗 커스텀 노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스노드 스윗 커스텀 노드는 많이 사용하는 노드라서 매니저에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우선 빼야 되는 노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된 마스크를 A에다 두고 빼야 될 마스크를 B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스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봤더니 이 전등갓의 마스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자르면 되겠죠? 저희는 이 배경 제거한 요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치한 RMBG 노드 중에 RMBG 커스텀 노드 중에서 crop to 오브젝트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에서 여기서 생성된 마스크를 더해서 최종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마스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여기에 전등갓이 포함이 됐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생성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지는 여기서 가져왔고 여기에 조금 나온 게 마스크가 덜 칠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잘 안 보이는 이 부분이 블러 처리가 되면서 마스크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마스크로 이렇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스크를 수정을 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아까와는 다르게 꽉 찬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만 차였으면은 이 이미지를 최종 이미지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 두 번째 이미지로 연결을 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레이어를 이렇게 토글 버튼을 통해서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실행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여기 두 개가 포함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1번과 레이어 2번 이렇게 물체가 겹쳐 있고요. 이 액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줄여서 각도도 살짝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파도 살짝 조절해서 대충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 약간 심심하죠? 여기에 러그를 하나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드를 사용할 건데 마스크는 이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여기까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이미지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이미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크가 필요할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가져올 텐데 마스크가 필요 없겠죠? 그럼 여기 두 가지 마스크 관련 노드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레이어가 또 하나 추가됐죠? 그럼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액자 소파 러그가 있죠?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액자 소파 러그의 질감이나 색감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음에 거실 배경을 추가한다. 다음에 회전해서 자연스럽게 수정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컨텍스트 프롬프트를 주었고요. 전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레이턴트 이미지를 기준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액자 소파 러그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살짝씩 내가 배치한 이미지와 조금 다르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콘텍스트 기능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게 약간씩 회전을 하면서 배경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이 액자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소파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가구를 판매하거나 이런 분들께서 아주 간편하게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하는 화분이 있다면 이곳에 배치하면 되겠죠. 여러가지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미지 1, 2, 3, 4, 5, 5개까지 추가가 가능한 상태잖아요. 만약에 더 많은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이미지 팩스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이미지 팩스에서 이미지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또 5개를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무한정으로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배치된 상태에서 물건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센터에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마 이 캐릭터를 배경 제거해서 가져오도록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잘 가져왔죠? 이 제거된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네 번째 레이어가 안 나올 경우 다시 한번 여기까지 실행하면 되고요. 이런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가리지 않도록 우선 여기다가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도 조금 키워보고요. 이 상태에 이런 스타일에서 캐릭터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캐릭터 관련 프롬프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질감 있는 색감은 그대로 유지하고 거실 배경을 추가하고 캐릭터가 소파에 앉아있게 변경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캐릭터가 이쪽 러그 쪽에 배치를 하였죠? 그럼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캐릭터가 있었는데 소파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던 소파 하나가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미지에서 이렇게 캐릭터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옷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다 유지한 상태가 되었죠. 이런 색감도 비슷한 소파를 하나 만들어 주었네요. 하지만 저는 이 소파 말고 여기다가 앉히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 경우 이 캐릭터를 이곳에 배치를 하고요. 좀 크기를 맞춰보죠. 한 요정도 사이즈면 되겠죠. 또 액자가 패턴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가리지 않도록 하고요. 이 레이턴트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런 사이즈로 이 캐릭터가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소파에 앉아있게 변경한다.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캐릭터가 이 소파 위치에 배치를 하고 생성을 했더니 이렇게 소파에 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던 이미지가 이렇게 배치했던 이미지가 이렇게 앉아있는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각각의 레이어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고 이미지를 생성했더니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쉽게 생성을 하고 그 레이턴트를 기준으로 컨디셔닝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생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요. 패턴이 변함없이 잘 생성이 되었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소파 같은 경우도 회전이 되었지만 유지가 되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러그도 패턴이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 정사각형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죠. 이제 가로 이미지로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1680에 1024로 한번 생성을 해 볼 건데요.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노드가 상당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금 바꿔보고요. 이 오른쪽으로 좀 길어졌는데 그냥 이 오른쪽만 추가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들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면요. 이미지 사이즈가 1680에 1024가 아닌 이 플럭스 콘텍스트 이미지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을 해볼 건데요. 이미지를 너비와 높이가 이곳에 나오기 때문에 리사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그냥 KJ 노드를 사용할 건데요. 리사이즈 이미지 V2를 그냥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비와 높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생성된 이미지 사이즈만큼으로 리사이즈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프리뷰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지금은 1328에 800인데요. 생성을 해보면
1680에 1024가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놔두고요.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를 레이턴트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 또 이미지 비교 노드에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트 이미지를 정사각형이 아닌 가로 이미지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왼쪽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 캐릭터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네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플럭스 콘텍스트 이미지 스케일을 사용했을 때는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캐릭터가 한 명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앉아있지가 않네요. 요게 이미지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원래 플럭스 콘텍스트 이미지 스케일로 변경을 하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앉아있지 않는 프롬프트로 생성이 되었고요. 이미지 사이즈를 키웠지만 요런 디테일 같은 경우도 많이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턴트 이미지를 무작정 키운다고 잘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럭스 콘텍스트 이미지 스케일의 기본 이미지 사이즈로 이렇게 생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리사이즈 이미지는 지우도록 하고요. 이렇게 요 비율에 맞춰서 얘가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만 맞춰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캐릭터가 잘 앉아있네요. 이 각도도 전체적으로 이미지에 잘 어울리게 변경이 되었고요. 이렇게 1차적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업스케일링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는데 추가로 이곳에 소파를 하나 더 놓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생성된 게 마음에 드는 이미지인데 여기에 소파를 더 놓고 싶다면은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 첫 번째 이미지에 넣어주고요. 그 소파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 경우는 한번 해보는 게 좋겠네요. 자, 우선 이런 이미지를 추가를 할 거고요. 방금 생성한 이 이미지죠. 그럼 이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제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노드를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이 될 거고 이 오브젝트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 두 가지는 비활성화를 하고요. 이렇게 비활성화를 했습니다. 여기도 비활성화를 하고요. 여기에 추가할 의자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자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는 마스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마스크가 필요 없으면 이 두 개 노드를 비활성화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배경 이미지와 이런 체어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가 나왔고요. 지금은 약간 로테이트가 회전이 되어 있는데 리셋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우선 이 배경 이미지를 확대를 해서 꽉 맞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확대를 했고요. 레이어 2에 의자가 있었죠. 의자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턴트 이미지 하나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 프롬프트만 바꾸면 되겠죠. 지금은 오브젝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두었고요. 이 앞부분에 쿠션 의자는 회전해서 자연스럽게 변경하고 배치한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러면은 요 레이턴트 이미지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의자만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자를 이렇게 배치를 했었고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의자만 사이즈가 변경이 되고 보다 자연스러운 사이즈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자까지 추가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브젝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경을 제거하는 노드와 이 레이어를 배치를 해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러한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플럭스 콘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XISER 캔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 회전도 되고 이렇게 좌우 대칭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이 이 X축, Y축 말고 Z축으로 이미지가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회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아직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커스텀 노드, 레이어를 사용하는 커스텀 노드 대신 이 X축까지 이미지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완전 뒷부분까지는 아니겠죠? 그래도 약간 정면에 있던 소파를 약간 기울인다든가 그러한 노드가 있다면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사용한 워크플로우는 멤버십 전용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